안녕하세요. 이건수입니다. 요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은 재고 관리와 구매 관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별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던 건데 이 재고 관리를 잘함으로써 물품도 물론 프레시해지지만 여러분들이 자금이 잠겨져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재고에서 쉽게 많게는 몇만 불, 작게는 몇천 불의 금액을 바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절약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로서리는 매상의 2배, 리코스트는 매상의 1.5배 정도의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장사가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재고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서 물론 자금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할 때 전부 다 턴오버 위주로 그 회전 번위로 빠른 회전 번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상의 반 정도만 재고를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상의 1.5배 하고 매상의 반하고의 재고 관리라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 나는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표를 사용하시면 손쉽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고 관리는 물품의 주문서부터 시작합니다. 옛날서부터 장사는 구매서부터 장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매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어떤 회사에서 세일즈맨에 나와서 할 때 세일즈맨한테 맡기는데 왜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사야지 왜 세일즈맨이 내 돈을 가지고 가서 사옵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을 내가 내 돈 주고 사와야죠. 이것이 재고 관리의 기본입니다. 보통은 재고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고는 돈이 아닙니다. 팔려야 돈입니다. 팔리기 전까지는 재고는 우리가 빚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량을 사가지고 빨리 팔아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선장수 아주머니가 하루에 시장 나가서 사가지고 해질 때쯤 다 팔고 나고 본전을 빼고 나머지 돈을 쓰고 그 본전 가지고 다시 다음 날 가서 생선 사다가 파는 것은 1일 1회전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30번의 회전이 있습니다. 자금은 그 다음에 운영자금은 하루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턴오버 한다도 적어도 4배의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 요즘 같은 경우 재고 부담을 줄여드리고 자금 부담을 줄여드리면서 회전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재고 관리를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는 표는 이런 표입니다. 이런 표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2달 정도를 쓸 수 있는 이런 표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아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표입니다. 매주마다 쓰는 그 표인데 이것을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요 한 칸을 가지고 지금 하나, 둘, 세 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 한 줄을 설명드리는 건데 여기에 빌드업 넘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예상치입니다. 필요한 예상치. 요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은 주로 연필로 씁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 요거 하나에 삼각형이 3개 있죠. 삼각형의 맨 위에 요것은 현재 내 손에 있는 on hand, 내 손에 가지고 있는 현재 재고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오른쪽 위에 있는 삼각형은 전부 다 재고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 여기 3번이라고 쓰는 밑에 삼각형, 요 삼각형들은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주문할 오더량입니다. 주문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것이 그 다음 주에 재고고 그 다음 주문량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 빨간 칠 해놓은 것은 얼마냐면 지난주에 팔린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여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고양이고 주문했으니까 재고가 이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합쳐가지고 요거 그 다음 주에 재고를 빼게 되면 얼마만큼 팔렸는지 판매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러한 계산을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주문하고 재고 우리가 확인하고 주문하고 재고 확인하고 주문하고 되면 그다음에 판매량이 계산이 됩니다. 요 판매량들을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제가 빨간 줄로 보통 이렇게 빨간 줄로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왜냐면 보기가 쉽기 위해서 이 재고량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평균치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양을 평균치를 해서 요거 빌드업 넘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를 더해서 4번을 빼게 되면 2번이 나옵니다. 전번 주에 그 재고량하고 전번 주에 주문량을 합치면은 전번 주에 총 재고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재고량을 빼게 되면 줄어든 양, 결국은 판매량이 여기 나옵니다. 똑같이 그 다음번에 요 재고량하고 우리가 주문한 양으로 해서 그 다음번에 가게 되면 다시 판매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판매된 양은 재고를 얼마를 가지고 있던 그 구매를 얼마 했든 간에 판매량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량을 가지고 우리가 요게 그 주문하는 양을 조절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고가 조절이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표를 가지고 종전에 했던 그대로 처음서부터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했던 요 표를 사용하시되 처음에 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은 현재 재고 우리가 몇 개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현재 재고가 얼마 남았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뭐 세일즈맨이 오더를 하든 내가 오더를 하든 간에 내 생각은 몇 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번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것을 그냥 종전대로 한 달이나 이렇게 해가게 되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걸 더해가지고 이걸 빼게 되면 요거의 그 판매량이 나옵니다. 여기 아침 잠깐 보시면 여기하고 더해서 이걸 빼게 되면 판매량이 나오듯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쭉 해왔던 대로 여기서 이걸 더해가지고 이걸 빼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공란을 나오면 여기에 판매량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판매량은 빨간 볼펜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띄어요. 중요한 숫자가 한눈에 띄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쭉 보시게 되면 빨간 숫자로 적혀져 있는 그 판매량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량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그 빌드업도 넘버도 대충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런 표가 아까 마찬가지로 쭉 했던 것을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간 숫자로 내가 몇 개 팔렸다는 거. 이건 뭐 단순한 계산입니다.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팔린 양이 6, 9, 8, 9, 5, 9 뭐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양을 그럼 열어보자.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기준치가 돼 있어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은 이미 되어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 똑같은 양을 가지고 판매량은 똑같습니다. 6, 9, 8, 9 이거 판매량이 똑같은데 뒤에다가 해보니까 7개를 오더를 했는데 실제로는 7개가 필요한 거 아니고 3개만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6개가 팔리는데 재고가 얼마 전에 13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습니다. 근데 팔리는 것은 6개가 전번주에 팔리고 났는데도 재고가 9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오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다시 또 7개를 오더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여기에는 요렇게 세 개만 오더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 다섯 개가 재고가 남아서 이번에 6개를 오더하게 되면 결국은 그래도 요쪽에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네 개의 오버스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쭉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는 4케이스가 오버되고 5케이스가 저기서 오버된 숫자를 여러분들이 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없어도 충분한 양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한 아이템 한 품목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50 정도면 만약 여기서 한 케이스가 오버됐다면 50 품종이라고 하면 50 케이스가 오버스탁이 되어 있는 거죠.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눈에는 보이질 않, 눈에는 그냥 뭐 필요하겠지만 생각하는데 실제적인 우리가 숫자로 봤을 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 그냥 물 밑에 잠겨져 있는 오더입니다.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전부 다 손해를 끼치는 그 오버스탁이 그냥 물 밑에 잠겨져 있는 것이 그냥 매주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물 밑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재고들이 남아져 있는 숫자들이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전에 했던 대로 한 걸 쭉 해보시면 한 달이나 한 2달 해보시면 이런 숫자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분석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내가 재고가 얼마 있다 그런 것을 아는데 첫 번에 이것을 쓰실 때 사용하실 때 어려운 아이템을 하지 마시고 제일 손쉬운 거 관리가 손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담배라든가 또는 비어 종류 또는 리커 종류 소다 이런 것이 우리가 회사에서 사가지고 바로바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한 아이템만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하더라도 요것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아이템 수를 늘려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고는 굉장히 우리가 제일 작은 부담이 큰 것이 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거하고 가볍게 해서 올라가는 건 천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이 있습니다. 판매도 제한이 있고 자금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각 제한 내 중에서 우리가 작은 재고를 가지고 충분히 팔리는 양이 있으면서 재고를 가지고 회전을 빨리게 하는 것이 요즘 같은 경우는 제일 좋습니다.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물건이 들어올 때쯤 돼서는 거의 냉장고라든가 또는 스토리지에서는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재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표를 활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이템이 내가 새로 시작했는데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그 관리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관리 아이템을 할 때도 이 표를 쓰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내가 2케이스를 사왔는데 24개짜리 2케이스를 사왔는데 이것이 언제 사왔는데 일주일에 몇 개 나가고 그다음에 몇 개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요 빌드업을 정하는 겁니다. 이 빌드업에 따라서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재고에 현재 그 재고량의 빌드업이 필요한 것에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 오더량을 계산합니다. 오더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요 빌드업은 요걸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빌드업이 있고 이쪽에 또 빌드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 한 2달 만에 한 번씩 요 빌드업을 다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은 절대적이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스페셜 세일 할 때는 또 저것이 다릅니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 레귤러 때는 시간 빌드업 남을 쓰고 슬래시하고 여기는 스페셜 세일 할 때는 그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재고 관리에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표를 쓰기는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상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또는 그 경쟁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이 재고 관리를 잘함으로써 우리가 첫째 자금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리지 스페이스도 밑에 창고 영역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렌트를 낼 때 스퀘어피트당 렌트를 내기 때문에 스페이스도 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량이 많아짐으로써 종업원이 재고를 움직이고 뭐 하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쓰게 되면 물건이 단출해지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물량이 아주 단출하기 때문에 회전이 좋아서 로테이션을 잘해서 물건이 프레시한 물건을 손님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좋은 물건을 손님들한테 잘 쓸 수 있으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것은 단순히 요것은 인벤토리 관리하는 재고 관리하는 표입니다. 요 표에 보면 자동적으로 요 뒤에 우리가 주문하는 양이 나옵니다.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은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주문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쓰게 되면 세일즈맨은 단순히 밑에 있는 주문량만 카피해 가면 자기 일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세일즈맨이 가게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케이스를 팔았으며 금액을 얼마에 팔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세일즈맨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세히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앉아서 중요한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대편 스토어에 가서 그 정보를 알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세일즈맨 통해서 하면 앉아서 세일즈맨도 자기 시간에 절약하고 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품들이 엑스파이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없고 또는 이 물건이 대리발이 되면서 잘못 왔다든가 리턴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일즈맨들로서는 아주 편한 어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한테 잘 줄 수 있죠. 그럼 그 정보는 돈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매상이 늘어갈 수 있고 또는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미리 정보를 알기 때문에 손자병법에서 그 상대편하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그마한 비즈니스지만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잘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프라이스를 하는데 가격을 적정 우리가 이걸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작습니다만은 그 대신 우리가 프라이싱을 할 때 그러니까 다른 가게보다 많이 받으면 손님이 끊어주고 작게 받으면 우리가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세일즈맨들이 그러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게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비싸서 잘 안 나가더라, 뭐 싸게 하더라, 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맞출 수 있으면 손님들은 당연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같은 비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표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리커라든가 그로서리 같은 것은 우리가 물품 오더 시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세일즈맨한테 주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고 관리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다시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표만 가지고 이 하던 대로 하시면서 한 달이 한 두 달 하면서 그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 이 폼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폼과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캐셔 레포트도 이런 폼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부 다 엑셀을 써가지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표는 제가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엑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서 카피해 나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